엄마 후보입니다.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시험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구모 분석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예상 이제 70일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뭘 대비할 거냐 맨 앞에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놈은 반드시 본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씩 이제 분석할 건데 일단 고전시가 이거부터 합시다. 성산별곡, 정철, 그 다음에 사설시조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놈을 통해 가지고 수능 어떻게 대비할 건가 확인해 봅시다. 일단 뭐 한다? 엄마 국어 구독, 좋아요. 오케이. 총평 갑시다. 자, 독서가 예상대로 상당히 쉬웠다. 상당히 쉬워질 거다. 킬러 배제. 아마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보는 당일날 EBS에서 처음으로 자기들이 이제 분석을 했어. 두 명씩 나와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뭐, 다른 과목은 알 거 아니고, 국어도 분석을 했는데, 그 두 명이 다 계속 뭔 얘기 하냐면은, 킬러를 배제했다. 킬러를 배제했다. 그 얘기를 자꾸 압박을 받았지. 보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거 보고 읽었어. 누가 써준 거 읽었다고. 그래서 뭐 이 사람들 어차피 뭐 공무원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마도 수능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유지할 건데 뭐 사실 원래는 6월, 9월 두 번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수준 확인하고 그다음에 난이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육모 이후에 갑자기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뭐 한 번의 시험, 육모 9월 시험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고 현재까지 뭐 100% 확실한 건 아닌데 언내 기준으로 한 88점에서 89점 이 정도 1컷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은 실제 수능은 이 독서가 이거보다는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언매 기준 86점, 서작 기준 89점, 표준 점수 한 135점 이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은 그러니까 독서가 풍선 효과라고 그러지.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거지. 독서가 쉬운데 얘마저 원래대로 쉬워버리면 난이도 조절이 안 되지. 윤혜정도 그렇고 최서희도 그렇고 계속 킬러 문제 없앤다는 게 난이도를 무조건 쉽게 하는 게 아니다. 나름 얘들도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어. 그래서 결국 뭐냐? 간단해. 문학하고 선택 과목을 어렵게 내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유지한다. 예상은 어렵 문학과 선택을 유지하겠다. 이놈을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 자, 독서는 우리가 이제 막판이니까 실무를 많이 하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진 지점이야. 사실은 EBS 반영된 거하고 이제 낯선 지문들을 실무를 통해서 많이 대비를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실무 입장에서는 장사를 해야 되고 이미 여러 세트를 만들어 놨거든. 그거 버릴 수 없잖아. 난이도를 갑자기 쉽게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실무는 절반 정도로, 특히 지금 여기 독서 얘기하는 거야. 독서는 실무를 절반 정도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고등학교 2학년용으로 나온 모의고사 이것들로 연습을 한다. 뭐 기출이든 뭐 아니면은 EBS 책이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독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어려운 거로만 준비한다고 좋은 일은 아니야.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나름 쭉쭉쭉 읽히게 쉽게 문제를 출제했는데 어려운 거만 준비하면은 뭐 물론 뭐 어려운 걸 모래주머니 효과로 해갖고 어려운 거를 준비해갖고 쉬운 거 나왔을 때 빨리 푸는 이런 역할도 해. 그래서 50%는 이거를 해라 그 얘기야. 그러나 어려운 것만 하게 되면은 정작 쉬운 거에 대한 적응력은 떨어져.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이거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좋겠다. 독서는 그렇게. 자,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는 이따가 뒤에도 얘기할 건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표현법 같은 경우 그냥 간단하게 무슨 표현법이 있다 없다 이렇게만 출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표현법과 효과
한 15년 전 문학 이렇게 좀 돌아간 것 같아. 그래서 EBS를 좀 내신처럼 다시 한 바퀴 돌면서 아마 착한 사람들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둘 다 준비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 내용 파악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고 내용 파악을 가지고 내신처럼 한 바퀴를 더 돈다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좀 어렵게 출제를 하니까 오히려 문학을 실전 모의고사로 여러 가지 대비하는 게 매우 좋은 선택이다. 자, 그 다음에는 선택, 언매든 화작이든 이제 난이도 유지 때문에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시간을 여기다 좀 미리 써놨는데 독서 30분 1등급 기준이야. 그 다음에 문학 30분, 그 다음에 선택 15분. 이 선택 15분이 만만치 않다. 11문제를, 11문제를, 11문제를 15분에 푼다. 굉장히 빠른 1분 10초, 1분 15초 이 정도에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들, 이 어려운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기출은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그래서 어려운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인간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 인간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화자, 요게 좀 까다로운 편이야. 그 다음에 여러 그 출판사에서 나온 화작 교재, 그러니까 어렵다고 예상되는, 뭐 대표적으로 그 블랙박스인가? 아닌데, 뭐 하여튼 블랙 어쩌고 된 책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해다가 여기는 또 뭐가 추가된다? 스피드 훈련이 중요하다. 한 문제당 1분 15초, 1분 20초 만만치 않은 시간이야. 그래서 화작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어디를 훈련한다? 중점적으로 그 두 번째 거 가나 지문 여기에서 승패가 갈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언매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지만 문법 여기에서 스피드를 누가 1분 컷으로 만드느냐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 거니까 그놈들을 집중적으로 따로따로 잘라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 수학 훈련을 뭐 수원, 수투, 뭐 미적 이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국어도 독서는 이렇게 문학은 이렇게 선택은 이렇게 따로따로 잘라가지고 하루에 1시간 정도를 공부한다면 부분 잘라갖고 20분, 20분, 10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훈련을 냉정하게 해야 돼. 이거를 아유 뭐 국어니까 뭐 대충 하루에 한 하프 모의고사 반회씩 대충 풀지 뭐 이러면은 구모 점수에서 좋아질 수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순서는 자, 예전에는 선생님 앞에 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어려 1, 2등급 학생들은 순서대로 풀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로 풀었는데 이제는 모두로 바뀌었어. 왜? 독서가 쉬워졌거든. 그래서 독서부터 시작해갖고 문학 선택까지 그냥 순서대로 푸는 것들을 신경을 쓰면 된다. 그래서 30분, 30분, 15분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시간 내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문학 선지가 상당히 어려워졌지. 그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겠다. 자, 기억을 합시다. 총평, 예상, 대비, 순서까지 굉장히 짤막한 한 장에다가 설명을 해놨지만 아마 다른 어느 뭐 EBS든 인간 강사들 이 분석한 것보다 굉장히 알차고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야. 반드시 여기까지는 시청하고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은 원래 고시 하는 거니까 고시에 대한 얘기 할 거니까 내가 어떻게 풀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했어야 하는가 기본 베이스는 그 분석이라고 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그 지문 독해
시간, 이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본인이 실전에서 어느 정도 걸렸는지, 그 다음에 쌤이 알려준 어느 정도 시간에 읽었어야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걸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본인은 이건 뭐 각자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내가 몇 분 걸렸다. 그 다음에 성산별곡은 EBS였다고. 그래서 성산별곡 같은 경우는 독해 시간이 약 30초에서 1분에 끝났어야 돼. 거의 EBS 있는 장면 갖다 놨으니까. 수능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자, 사설시조는 뭐 완전 낯선 거이긴 했지만 읽어보면은 별 얘기 없지.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30초에서 1분 사이, 즉 독해 시간이 1분에서 2분 사이에 끝났어야 됐다. 수능 날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자. 각자 자기가 읽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나는 고전시만 나오면은 한 글자 한 글자 읽는데 너무 오래 걸려. 자, 선생님이 어떻게 빨리 읽어 나가는지 한번 따라와봐. 자기 시간을 줄여야 돼. 자, 가를 봤더니, 성산여고, EBS네. 오케이, 가보자. 항상 모든 문학은 어디? 시간과 공간. 강가에서 저녁이 왔는데, 피리를 부는구나. 피리를 불었더니, 용이 깨어나는 듯, 학이 날아가는 듯, 그냥 멋지다고. 자, 7월이 좋다. 가을이 7월이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8월 달에 저녁이 참 좋다. 그래서 가을밤 경치에 찬하는 장면이군. 그래서 마지막에 신선이 야단스럽다고 하는구나. 자, 그 다음 꺽쇠 A를 갖다 놨는데 여기는 겨울 장면이었지. 그래서 사풍이 불어서 스노우도 내리고 눈꽃이 피어나고 그래서 산홍의 이 부기를 남더러 자랑하지 마라. 숨은 세계를 혹시 남들이 찾아올까 두렵다. 나 혼자 이 아름다운 경치 즐기겠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겨울 밤이 와가지고 책을 쌓아놓고 읽어봤더니만 옛날에 그 영웅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흥망이 있었느냐. 그래서 옛날에 잘 나갔던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애달프다, 새드. 저 뒤쪽에 써놨는데 문학에서는 반드시 어디 표시한다? 심리 부분, 소설이든 시든 시곡이든 수필이든 무조건 심리 부분 갖다 놓고 출제하는 거야. 뒤에 답지 보면은 여기 출제했고 여기 출제했고 여기 출제했지. 왜? 심리였거든. 문학의 포인트는 심리다. 뭐 다른 말로 정서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그 뒷부분 슬펐는데 훅세는 왜 이렇게 험악하냐? 그래서 인생무상과 새들을 강조한 꺽쇠 A 부분. 자,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술 먹으면서 근심을 잊고 싶다. 정철의 시그니처지, 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실전에서는 한 30초에서 1분이면은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 놓은 것들을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확인하고 지나가면 된다고. 자, 뒷장에 사설 시조 처음 보는 거였지만 뭐 별 얘기 없지. 매를 잡아가지고 사냥한다고. 근데 사냥한 다음에 말을 활활활활 꽝꽝꽝쌍 해가지고 말 목욕시킨다고. 21세기는 셀프 세차하는 아저씨들 생각하면 돼. 그 세차하는 게 사실 좀 힘든 일인데 자기 차 깨끗하게 닦아놓으면은 기분 좋지. 아저씨들의 취미생활. 21세기고 여기는 뭐 한 200년 전에 어떤 아저씨가 매 가지고 꽁 사냥하고 그다음 말 목욕시키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자, 두 번째는 또 아저씨들의 취미생활, 낚시를 하는데 와시끈 딱 꺾어가지고 주르륵 훑어가지고 너슬너슬 꿰어가지고 신선노름을 한다. 아마도 산중호걸은 나쁜가 한다. 21세기로 말로 하면 나 상남자다.
21세기에 캠핑하는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간단한 사설시조라고 보면 될 것이야. 자, 그렇게 읽고 나서, 문제는 아까 앞에도 얘기했는데, 문학이 예전에는 사실은 뭐 영상 표현이 있냐 없냐, 이런 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표현과 효과를 둘 다 확인해라. 지금 우리가 고전시가 하고 있는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문학들도 따져야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출제를 했어. 뭐 간단하지. 난이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원래 문학은 간단하게 정서와 그 다음에 어떤 사실 이것만 가지고 잡지에서는 요 정도만 찾으면 되게끔 간단하게 출제했는데 이제는 따져봐라. 시간 걸리게 출제를 했다. 옛날처럼 20분에 끝내는 거는 이제는 어렵다. 30분 정도는 시간을 잡아야 되고 아마도 대부분 학생들은 40분 근처 거쳤을 거라고. 근데 수능날 40분 걸리면 큰일 났지. 수능날도 30분. 왜? 훈련 안 해서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확인 있나 없나. 자, 영타는 우리 고전 시간은 무조건 있는 거니까 이거 의미 없는 거고 그리움이 있었나? 그리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지. 둘 다 그리움이 없다. 자, 정답은 2번이었고 나는 음성 상징어를 나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X 해야지. 자, 어쨌든 그 음성 상징어를 통해 가지고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활활활살 꽝꽝 쌍쌍 하면서 사냥하고 말 목욕시키고 말뚝 박는 거. 역동적 이미지 별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 사람이든 뭐 모든 시에서 움직이는 거 나오면 역동적 이미지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거들가지를 와지끈 뚝딱 꺾어가지고 이것도 움직였네. 그 다음에 주르륵 훑어가지고 너슬너슬 꿰어가지고 낚시하는 거를 낚시하면서 뭔가 움직임 이거를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표현했지. 이게 역동성을 드러낸다는 거였고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그래서 가에서는 공간 이동이 없고 그냥 한 군데 머물면서 가을 경치, 겨울 경치를 구경하는 거고 나에서는 처음에 사냥했다가 말 목욕시켰다가 낚시했다가 공간 이동이 있다고 봐야 돼. 자, 4번은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심리 변화라고 했는데 나에서는 그냥 just fun 심리 변화가 없고 오히려 가에서 맨 처음에 가을에는 기분 좋았다가 겨울에도 기분 좋았다가 책 읽으면서는 슬펐다가 이런 식으로 심리 변화가 드러나지. 5번의 가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해서 대구법은 그냥 아까 얘하고 똑같아요. 영탄 대구법, 서리법 모든 고전 시가에 그냥 다 있다. 자, 그런데 대조하고 있다. 이게 아니지. 자, 그래서 표현과 효과 두 가지를 다 확인하는 내신스러운 문학 공부가 필요해졌다. 9월 모의고사에서 준 거야. 얘들아, 이제 남은 시간은 문학 공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지 않겠니? 라고 주는 거라고. 자, 아마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을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갔는데 일단 정답지를 보면은 자, 책 읽는 부분 갖다 놨지. 책을 읽었더니 뭐한다? 안타깝다. 안타깝다라고 해놨는데 담담하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안타깝다. 서글프다라고 돼 있지. 그럼 담담이 뭡니까? 자, 요걸 기억해. 담담. 답지도 잘 나오니까 담담이라고 나오면 담담이라고 나오면은 no emotion이라고 생각하면은 쉬울 거야. 그런데 여기는 서글프다라고 정서가 드러났지. 그래서 담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서글프다라고 했으니까 현실을 수용한 게 아니지. 현실을 수용했으면 담담할 텐데 그게 아니라 슬프다, 안타깝다라고 했으니까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두 가지가 틀린 답지였고 이런 답지에 대한 내용을 개념어를 잘 기억을 해놓지 못했으면 아마 요 33번 문제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나온 김에 기억을 합시다.
자, 나머지 잠깐 쳐다보면은, 자, 가을이었는데, 눈 세상으로 바뀌었다. 아, 자연이 바뀌었군. 가을에서 겨울로 변화했군. 자, 2번 답지 보니까 이거 안 들켰으면 좋겠어. 자, 여기는 뭐라고 해놨냐면 선지가 전부 세 줄이야. 원래 이렇게까지 출제하지 않거든. 역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니까 주어 서술어 확인해보고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염려를 통해서 드러난다. 일부러 문장을 따옴표를 이렇게 두 개 줘가지고 헷갈리게 주는 거라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경욕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었군. 염려하는 태도로 드러났군. 이렇게 빠르게 적응한다. 자, 3번 답지에서는 망고 인물을 생각한다. 정신적 세계. 책 읽으니까. 그 다음 5번 답지 기산의 고불 자연 속에 숨어 사는 아저씨. 그래서 세사와 단절한다. 은거한다. 같은 얘기지. 자, 마지막 문제에서는 가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써놨으니까 당연히 가와 나 설명을 정확한 곳에 했느냐 확인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가는 용, 탈속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고. 자, 나의 매는 뭐였어? just fun, 사냥하는 얘기니까. 근데 고고한 취향은 아까 가에 있던 거지. 가에 있던 설명을 나에다 썼으니까 틀린 거라고. 그래서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만 오히려 잘 활용하면 오히려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된다. 확인합시다. 자, 학은 이상적 세계였고, 물고기는 풍요로운 행동하는 세계였고, 신선은 강호의 세계, 선과는 본인을 멋스럽게 상남자. 자, 그 다음에 산옹은 이상 세계를 지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의 펀. 자, 정철은 술을 통해서 시름을 달랬고, 나에서 술은 풍류의 흥취를 더해주는 소재였고. 자, 마지막 정리합시다. 문학이 어려워졌다. 어떻게 어려워졌냐? 문학 지문은 뭐 딱히 달라진 거 없고 선지를 길게 하고 선지의 내용을 확인하게끔 준다. 살짝 내신스럽게 준비를 한다. 어디를 통해서? 엄마 국어를 통해서 엄마 국어의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모 대비하고 이것저것 문제 같이 풀어나가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Follow me.